네, 스포츠 팬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정의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저희는 전술의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골 장면 혹은 아쉬웠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라운드 위가 아닌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지는 세기의 대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수들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바로 한 감독의 믿기 힘든 변명과 역사가 증명하는 가혹한 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실수는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는 한쪽과 무려 22년 만에 되풀이된 치욕적인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다른 한쪽.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시작,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기.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일본과의 90분 혈투였습니다. 결과는 0대2, 중국의 완패. 이로써 중국은 이번 대회 2경기 연속 무득점에 5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과는 단순히 1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골물대로 골마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터뜨려버린 기폭제였고, 어떻게든 감추려 했던 치부를 활활 불태운 거대한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뼈아픈 태베가 대얀 주르에비치 감독을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내어 제20년 해설 인생에서 본 가장 놀랍고도 기묘한 방어전을 펼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희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바로 레알 마드리드 효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효과에 이단 패배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주르에비치 감독은 제 해설 인생의 길이 남을 정말 기상천외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실수는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번 대회 2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팀이 세계 최강의 클럽이자 유럽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와 자신들을 동일선상에 놓다니요. 이건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격려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명백한 패배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정당화하고 실패의 무게를 희석시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의 현실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연패를 당한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새로운 기류에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된 왕이동 선수나 짧은 시간 투입된 교체 선수들을 향해 열정과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라커룸의 불만을 잠재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발언들은 경기장 안의 냉혹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현실을 만들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의 거품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그들만의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허상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차가운 숫자로 기록된 역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바로 중국 축구를 짓누르는 역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 숫자는 바로 22연입니다. 이번 대회 개막 후 2연패라는 성적은 동아시안컵이 처음 시작되었던 2003년 이후 무려 22년 만에 되풀이된 최악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이 발전한 걸까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22년 전에 그 초라했던 출발선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경악하게 만드는 더 잔인한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7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중국은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18번을 만나 6무 12패.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부진이나 선수들 간의 상성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고 감독이 수없이 바뀌어도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불욕적인 역사의 저주이자 양국의 실력 격차가 만들어낸 거대하고도 견고한 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22년과 27년이라는 이 숫자들의 무게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감독의 모든 변명과 어설픈 낙관론의 마침표를 찍는 그야말로 마지막 결정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 바로 내부자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한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전이 끝난 후 한 중국 대표팀 관계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기본기부터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밖에서는 감독이 기술적, 전술적 준비나 긍정적인 요소,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까지 언급하며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때, 정작 팀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내부자는 문제의 본질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기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이 한마디의 내부 고백은 감독이 애써 포장했던 레알 마드리드라는 허울뿐인 변명은 물론 그가 필사적으로 내세웠던 모든 긍정론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복잡한 전술이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밑바닥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기본의 총체적 부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회복 불가능한 이혼입니다. 감독의 말과 경기장 위에서 모두가 목격한 진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결별 선언이란 말입니다. 한쪽에는 주리에비치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실패의 현실 위에 가상현실이라는 성을 쌓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만의 세상 속에서는 팀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선수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넘쳐납니다. 심지어 유럽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조차 실수한다는 말로 이 모든 실패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너지는 선수들의 사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비판의 화살로부터 그저 자신의 감독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 이기적인 자기 방어일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2년 만에 반복된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27년간 일본을 이기지 못한 18경기 6무 12패라는 무자비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기본기부터 부족하다라는 등골 오싹한 내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독의 장밋빛 낙관론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아주 명백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퇴보, 고질적으로 박혀버린 무능,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거대하고도 아찔한 괴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리더와 현실 사이의 심각한 단절입니다. 팀을 이끄는 선장 스스로가 문제의 진짜 크기를 직시할 용기도 마주할 의지도 없을 때 그 배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발전은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중국 축구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꿰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감독은 팀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패배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그것 또한 감독의 역할 중 하나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심각한 단절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장벽, 그 자체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관계자마저 우리 선수들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는데 정작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감독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전술과 정신력만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실수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도 이 정도의 실패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감독의 그런 변명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그저 하룻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임시방편 진통제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진통제 덕분에 하룻밤은 편히 잠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 병은 몸속 깊은 곳에서 더욱 심각하게 번져가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부하는 것은 치료의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은 단 한 곳, 바로 홍콩과의 마지막 경기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더 이상 단순히 자존심 회복을 위한 1스목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독의 모든 변명과 중국 축구의 민낯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만약 이 경기마저 무너진다면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안컵에서 최하위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독이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던 레알 마드리드라는 변명은 그저 공허하고 부끄러운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교체 선수들이 보여줬다던 그 희망적인 에너지와 열정에 대한 칭찬 역시 패배라는 냉혹한 결과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제 모든 수사 여부는 끝났습니다. 오직 경기 결과만이 그들의 현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22년과 27년이라는 무자비한 숫자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뼈아픈 내부자의 고백으로 진실의 단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패배가 아니라 진단조차 거부하고 있는 중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스스로를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는 안락한 거품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여 결국 파멸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지금 중국 축구는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끝없는 부진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의 리더십일까요? 선수들의 기량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의 가장 뜨겁고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